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대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산불 비상 상황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부 거부권 행사 등 변수는 여전합니다. 일제감정기에 지어진 군산의 옛 부윤관사가 훼손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군산의 근대 건축물이 지난 7년 동안 50여 곳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웃 전남 지역에서 소 구제역 확산으로 익산을 비롯한 도내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마무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시장 폐쇄로 소를 내다 팔지 못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송아지 입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산불 비상 상황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부 거부권 행사 등 변수는 여전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북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국회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전국적인 산불 비상 상황에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대중교통이나 도로 여건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만들어진 대관법은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로만 한정해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도로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전북은 소외됐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보면 국비 지원 규모는 22조 7,455억 원에 달하지만 전북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대관법이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회 국토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3단계에 걸쳐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익산역 복합개발이나 1,500억 원 규모의 전북권 광역재천방 구축 등 익산시에 산적된 철도 현안에 숨통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전철망을 놓기 위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국가의 지원 없이 저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나 기재부는 국비 지출 부담이 커진다며 줄곧 반대해왔던 상황.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거부권으로 되면 3분의 2가 필요해요.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대관법 개정안. 올해는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받아들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들과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큐미스와 더가람,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큐미스는 다시점 영상 획득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고 더가람은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또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만듭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중 21곳이 입주했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민생사법이 오늘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윤중병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 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업민생사법은 지난 연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농림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이 특수목적선 조선 해양 기자재 산학연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군산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특수 목적선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조선해양 미래산업 생태계 기틀을 마련하고 강소기업 육성,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전북 67곳, 경남 37곳 등 104곳이 참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서울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서울시를 직접 찾아가 서울시가 확보한 올림픽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88올림픽 개최 경험과 주요 국제대회 유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 7천여만 원이 늘어난 6억 745만 원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보다 8천여만 원이 늘어난 1억 3,862만 원을 공개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6억 3천여만 원, 서거석 도교육감은 2억 5천여만 원, 문승우 도의장은 17억 7천여만 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최경식 남원시장으로 189억 6천만 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찌어진 군산의 옛 부윤관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원형마저 훼손돼 보호조차 받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처럼 군산의 근대 건축물이 7년 동안 50여 곳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군산 옛 부윤관사. 건물 외형은 변형됐고 페인트로 덧칠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부윤관사라고 쓰여있는 편말만 건물 안에서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때 군산부의 행정을 총괄하던 부윤과 시장관사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개인이 사들여 음식점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졌고 지금은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제는 원형훼손이 심해 문화재로 보호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기공식적으로 국가현찰 예전에 전투조사할 때 했던 건물이에요. 근데 훼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국가현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 건물이에요. 옛 부윤관사 인근에는 100년가량이 된 근대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 33만 제곱미터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건축물 439채 가운데 불과 7년 만에 50채가 훼손됐거나 사라졌습니다. 진흥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대부분 개인 건물에 마땅한 지원책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할 곳이 어디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그걸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위 법령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실질적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짜여져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또 조례를 제정해서 군산의 근대 건축 자산 방치되는 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 위안부 피해자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는 도안이나 조형물 등은 공공장소와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박정희 의원이 국회를 찾아 군산항의 심각한 토사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윤준병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군산항 유지 준설비 예산 확대와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 하구둑 상류 구간 준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해수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진행 상황을 도의회 전북도와 상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도 평가 제도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라송도담 어린이집이 오늘 개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송악동 라송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내에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만들어졌으며 정원 61명입니다. 지금까지 익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20곳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4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돼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출생아 수는 651명으로 1년 전보다 5.8%인 36명이 늘었습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7천여 명에서 23년에는 6,600여 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78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웃 전남 지역에서 소 구제역 확산으로 익산을 비롯한 도내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시장 폐쇄로 소를 내다 팔지 못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송아지 입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축산 농가, 이웃 전남의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 농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가축 시장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가축 시장에서 거래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를 팔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계속 관리하게 되면서 사료비 등 유지 비용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개월이요. 근데 한 달이 늦어지면 사료비하고 다른 부자재 비용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30만 원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설상가상으로 가축 시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익산 군산축협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가축 시장이 폐쇄된 이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구제역이 또 발생한다면 가축 시장 폐쇄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산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의 최대 고비를 앞으로 2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 기준 평균 백신 접종률은 98%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 내로 백신 접종은 마무리되지만 항체 형성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이 완료돼 농가 예찰 활동은 계속 유지됩니다. 축사 내부를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일 임상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전남 구제역 여파로 3주째 폐쇄되고 있는 가축 시장.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가축 시장 재개 여부를 속단할 수 없어 경영 부담에 직면한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무주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0분쯤 무주군 분안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사이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9대와 인력 246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4개 마을 주민에게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9분쯤 발생한 불은 임야 3헥타르를 태우고 7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농가에 배치될 올해 1차 베트남 계절 근로자는 101명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업무 협약을 맺은 베트남 에아수편으로부터 올해 200명이 입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철길숲 8구간 어울림 인근에 어르신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군산 노인종합복지관과 군산 시니어클럽, 군산시 보건소가 맡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건강체조와 라인댄스, 어르신 건강리더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절기별 특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요청을 반영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재학생에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합니다. 시는 학기 중 하루 최대 130명에게 총 114일간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의 아침 식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당일 조리한 볶음밥, 컵밥, 사찬 도시락 등으로 마련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노인의 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노인 일자리 사업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이 전북자치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모두 969개입니다. 이 가운데 노인 경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무려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82개 사업도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도내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고 있기 때문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고교생은 해외 탐방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도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최장 7일간 해외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도내 고교생 100명이 선발되며 1인당 250만 원까지 연수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대상자는 5월에 확정됩니다.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7일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도내에서 7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업장별로 파업은 연차나 반차, 2시간 파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4명이 접수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4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익산시장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종 결정되는 1명의 임용 후보자는 다음 달 하순에 진행될 익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제작한 단편영화 네모과자가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모과자는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 금상, 시카고 블로업 아트하우스 필름 페스티벌 준결승, 전주국제단편영화제 비경쟁 부문, 서울 한강국제영화제 본선에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 국제아마추어 필름 페스티벌에서 5스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7분 분량의 네모과자는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과자를 건네며 시작되는 이야기로 일상 속 무언의 감정과 긴장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 소아 성인 암 환자에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최대 3천만 원, 성인 암 환자는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은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다양한 국가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탐방, 근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인 군산, 군산 근대문화유산 도보여행, 우리 동네 근대문화유산 지도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사막동 또화 정육식당이 군산시 사막동 행정복지센터와 사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 현판을 받은 또화 정육식당은 질 좋고 맛있는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 역전시장 골목에 위치한 군산 강냉이가 흥남동 착한 가게 65호점으로 가입해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군산 강냉이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튀밥 맛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 나눔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0도, 익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1도에서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기온 16도를 보이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주간 최고 15도까지 오르겠고 바다의 물결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